그렇게 시간은 흘러 네겐트로피 창립 60주년 파티를 준비하던 솔트레이크 기지. 제레는 브루냐의 부탁으로 키아나와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되고, 마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잠시 붕괴를 잊고 구경하던 중 도시를 경비하던 타이탄들의 복주를 보게 되죠. 다행히 곧바로 타이탄을 제압하지만 현장에서 누군가의 인형탈과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후 키아나가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는 사이 제레는 발견한 열쇠의 주인을 찾아 방문하자 이상한 인형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これって人形？ 그리고 그 인형이 지고 있던 표 하나를 보게 되는데, 표에는 지배극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연극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裏にも何か書いてある。演目愚か者のジャック、愚か者のジャック、パンプキンに目がないジャック。彼が大好きなパンプキンを持ち上げると、パンプキンは彼の頭にガブリと噛みついた。 꺼림칙한 느낌이 느껴지는 글귀들. 또 다른 제레가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면 말리지만 제레는 사건의 배후가 있을 거라며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각 거리에 괴수 구조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는 브루냐. 그런데 그 구조물은 붕괴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정체모를 조직에 의해 전시되었다는 구조물들. 분명히 조각상에 불과한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움직이며 두 사람을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각상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한 네게트로피. 그 소식을 접한 제레가 이전 연극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자 아인슈타인은 그 표가 범인의 범행 예고일 가능성과 제레가 찾아낸 인형에서 율자의 코어로 의심되는 결정을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이후 조각상의 공방으로 향하게 된 브루냐와 제레. 긴장하며 천천히 공방으로 들어서자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될 만큼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레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忠実な殉教者ミラリーモ、偉大な移住の主のために全てを捧げる。あなたは前回会った人形？下がってゼル、こいつは危険よ。逃げなさい。 곧 자신들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자신을 되찾기 위해 싸우던 중 정신을 잃고 맙니다. あれ、ブローニャお姉ちゃん？ゼレ、大丈夫ですか？ 짧은 순간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사라졌던 제레. 제레는 인형과 지배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인형이 마치 인간과도 같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간 공방 안에서 또다시 놓여진 인형과 표를 발견하죠. 演目ネズミとタカ。ご覧、何かを見つけたぞ。ネズミの尻尾を持つタカだ。 또다시 쓰여있는 꺼름칙한 글귀. 그렇게 며칠 후 아인슈타인은 모두를 불러 모아 중대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最悪の予想が現実になった。大量のデータを分析した結果、人形から取り出した結晶が全文明の記録にある律者と極めて相似している。第10律者、支配の律者。全文明ではもう一つの名前がある。千人律者だ。 한 율자임과 동시에 1000명에 달하는 수를 가졌으며 사람들 속에 숨어 활동한다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 천인율자. 하지만 과거 천인율자 시절에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천명이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인형이었기에 율자 또한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발견된 표에 적힌 글귀에 따라 다음 목표가 솔트레이크 기지라는 걸 알게 되죠. 이후 경기 중이던 브루냐와 제레 앞에 공간의 틈이 발생하고 그 끝이 향하는 곳은 역시나 지배극장이었죠. 제레와 분단된 브루냐의 앞에 나타난 인형은 브루냐의 율자 코어를 노리고 공격해오자 브루냐 또한 율자의 힘으로 막아섰는데 でも、この時を待ってたんだ。 私の犠牲で皆さんに終幕を。断りの律者に死刑を宣告しよう。ジ・エンドだ。 순간 찢기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레의 앞에서 정신을 차린 브루냐. 그런데 코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 마치 어디론가 힘이 새어나가는 듯한 감각에 급히 탈출구를 찾던 중 두 사람 앞에 엄청난 수의 인형이 나타납니다. この感覚、やはりあなたたち。気づいた気づいた。奪ってないよ。ほら、対価はあなたが支払ってるでしょ。 이체 율자의 힘을 가진 지배의 율자. 지배의 율자가 원하는 건 다른 율자의 능력이었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출구를 찾지만 수많은 인형들의 추격과 함께 힘을 잃은 브루냐의 침식이 진행되자 제레는 브루냐를 지키기 위해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제레에게 몸을 맡기는 것. お願い、ゼレ。しょうがないわね。任せて、ゼレ。さあ、遊びましょう。くれんぐれも壊されないようにね。 이후 제레의 도움으로 현실로 돌아온 두 사람. 그렇게 시간은 흘러 솔트레이크 기지의 회의실, 키아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배의 율자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わかりやすいように説明すると、人形たちは相互接続するネットワークのようなもので、
支配劇場はそのサーバーにあたる。人形たちの間では一定の情報共有が可能で、それが奴らの主な情報源だ。 아인슈타인은 이 기능을 통해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일부의 인형들의 위치와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지만 1000개의 인형들이 딱 500개로 줄어든 시점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췄다고 강조하죠. 計画を放棄したか、それとも奴らの計画が新たな段階に入ったか。 지금까지 인형 대처법의 경우 각 인원들이 출연 장소로 출동했지만 부활의 여지가 생기는 지배율자의 특성을 고려 인형을 한 장소로 유인해 일망타진하기로 하고 지배율자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함정을 설치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건 단 한 명밖에 없었죠. おとりは私がなる。 키아나를 북극의 수용시설로 이송해 유인하는 계획. 해당 시설은 반경 몇백 킬로미터 무인 지역이자 기지 내부는 지배극장에 출입이 불가능한 실드가 쳐져 있었기에 다수의 찬성을 얻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북극 기지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인형의 습격으로 도착 전에 지배극장으로 납치된 키아나. 하지만 사실 키아나 일행은 이런 전개를 예상하고 있었죠. 만약 작전 실패로 지배율자가 극장으로 사라지면 키아나 일행이 쫓을 방법이 없었기에 역으로 키아나가 극장으로 납치된 상황을 전제로 다른 동료들을 극장으로 불러오는 것. 동시에 히페리온의 습격이 시작되고 지배의 율자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하죠. あんたたちの負けだよ。いいや、私たちは全力であなたを私たちの一員にする。キアナ。 모든 인형들로 키아나를 노리는 지배의 율자. 때마침 이어진 포격으로 단 한 채의 인형만을 남기고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キアナ、一体どうしてなの？私たちにも信念があって、意志があって、仲間もいて。でもあなたは間抜けで、救いようもない人類のために、いとも簡単に私たちを殺す。本当にそうする価値が人類にあるの？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쓰러진 마지막 인형. 그렇게 지배의 율자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창립 70주년 파티를 즐기고 있는 키아나 일행. 지배의 율자 토벌을 함께 축하하며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던 사이 키아나는 인형이 말했던 말들을 신경 쓰고 있었죠.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면, 지금의 동료들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그때의 자신은 인형이 되길 원했을까라고. 그러던 어느 날 키아나의 방 밖에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키아나. 그 뒤로 펼쳐진 것은 どうしてこれって支配劇場？ 분명히 쓰러뜨렸을 인형이 키아나를 반겼고 그 인형의 정체가 이전 창궁시에서 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죠. 生きることが死ぬより苦しいならどうして私を助けたの？ 인형의 존재가 인류에게 적의를 품고 혼자가 된 자들의 말로라는 것과 지배의 율자가 원하는 최종 목적이 잠들어 있는 시린 공간의 율자를 깨우고 자신들의 일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키아나. 이후 재판장으로 끌려간 뒤 수많은 인형들이 키아나를 향해 독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이름, 가족, 동료들까지 언급하며 키아나를 깎아내리지만 그런 수술에 걸려들 만큼 키아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죠. 하지만 どうだどうだ見覚えあるだろ？誰がそれを持ってたかわかる？どうしてここにあるかわかる？ブレイグジャム。そうだよ。心の中の答えを言え。村田姫子はもう死んだんだよ。 그 시각 키아나가 사라진과 동시에 솔트레이크 기지의 타이탄들이 폭주하기 시작하고 보관했던 지배의 율자 코어 증발과 키아나의 실종으로 지배의 율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깨닫고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가설을 내놓죠. 지금까지 상대한 1000개의 인형이 본체가 아닌 그 인형을 조종하는 단 한 개의 본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키아나를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지배극장으로 향하는 균열을 열게 되는데 브루냐와 후카가 진입하자마자 균열이 닫히면서 각지에서 인형들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키아나는 눈앞에 놓인 보석 히메코의 슈트석 코어였던 역병의 보석을 보게 되고 그 보석을 쥐고 히메코의 죽음을 강조하는 인형들. 마치 절망에 빠지라는 듯 소리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키아나였기에 덤덤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죠. どこだ？どこに行った？大事なお客さんはどこに行った？あんたがどんな反応を望んでるかわからないけど、姫子先生が私に何をしてほしいか、私にはわかるから。 그런데 보석으로 순순히 넘겨주는 인형들.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에는 역시 속셈이 있었고 보석을 넘겨준 이유는 잠들어 있는 시린의 인격을 깨우기 위한 매개체였던 것. これは空のリスちゃん。
快だ。久しぶりだな。私の容器よ。 결국 시린과 다시 만나는 키아나.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에 시린은 불쾌감을 표출하고 키아나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며 당당히 시린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私はあんた、私たちはこの体に存在する2つの意識、シーリンの願いによって生まれた2つの存在。私もあんたもシーリンの延長だよ。 시린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며 피해왔던 관계와 마주하겠다고 하자 천명이 만들어낸 실험체인 키아나가 인간이자 딸로 여겨줬던 지크프리트에게는 팔을 빼앗았고 고통을 공유하고 가르침을 주었던 히메코에게서 스승이었던 라그나를 잃게 만들었다며 두 사람에게 원수와도 같은 상처를 준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두에게 부정당할 거라고 단언하며 그 전에 이 세상을 파괴하자고 부추기죠. そんな世界を前にして、お前はまだ美しい世界を守るために戦うなんて言えるのか。私は信じることにする。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지크프리토와 히메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다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다는 키아나. 이윽고 두 존재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私たちが相入れる余地はなく、互いを理解する可能性もない。 키아나를 대적하기 위해 베나레스를 소환한 시린. 하지만 베나레스는 키아나를 선택하자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율자의 힘마저 끊어내지만 역병의 보석 또한 키아나를 선택하면서 히메코가 사용했던 무기 수르트의 화염을 각성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일격으로 율자 코어마저 키아나를 선택합니다. お前の考えに賛同はしない。だが、お前の勝ちだ。お前の道を歩むといい。そうだろう。できるだけ最後まであがいてみせろ。キアナ。 시린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한 키아나.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진 보석 속의 기억에서 히메코와 마주합니다. 久しぶりねキアナ 히메코의 기억 속 성프레이 학원을 거니는 키아나. 학교 곳곳에서 추억을 떠올리며 걷던 끝에 출구에 도착하자 私の旅はここまでよここからはキアナあんたの道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히메코. 키아나를 위로하는 히메코에게 감사를 전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私はいなくなってなんかない生徒のため前に進む力になってやることが教師にとって最も望む結末よ 그렇게 다시 돌아온 현실에는 브루냐와 후카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정신을 잃었던 사이 두 사람의 도움으로 지배의 율자는 본체만이 남아있는 상황. 두 율자 간의 최종 결전이 시작됩니다. 시작된 지배의 율자와의 전투. 공간마저 지배하는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순간 ブローニャ委員長。 브루냐와 후카를 인질로 삼은 지배의 율자. 一者の力を持ってないあなたは彼女たちを離して。少し。違う。人類はみんな敗者なんだ私は諦めない。絶対嫌だ。彼女たちはいつだって諦めない。今は私がすべきことをする番だ。みんなの選択は間違ってないってみんなに教えないと。あんたの攻撃は終わり。何それなら私の番だ。文句ある？なぜまた立ち上がるどんなの前でも結果は変わらないのに
なの関係ありません。キアナはバカですから。バカは諦めません。ファイヤー！彼女は私をたくさんの人を変えました。これからも多くの人を変えていくでしょう。その日を見届けたいから。だから私たちはここで止まったりしない。あなたたちの理想は実現しない。だって世界は最初から美しくないんだから。違う。美しくないのは当たり前。でも諦めちゃダメだって。世界はそんなにひどくないって教えてくれる人がいた。私は彼女たちを、彼女たちが愛する全てを愛してる。この剣は私たちをつないで真っ暗な空を燃やし尽くし、光をより彼方へ届ける。これが私とみんなの帰り道だから。 Wave goodbye to the past when love was late and for me again to soar above this world, to remove it away, still the world and rise of the sun, of the sun, the 결국 쓰러지고만 지배의 율자. 동료의 힘으로 신념의 율자가 되어 이겨낸 키아나와 1000명의 동료를 가진 자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녀. あなたたちの信念、仲間、守りたいという気持ちで本当に崩壊に勝てるの？私は諦めない。これは人が人である証。 키아나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며 앞으로 찾아올 시련을 경고하는 인형은 끝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지배의 율자와의 전투가 끝난 뒤 학생들과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히메코의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한 사람의 삶이 막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지배의 율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테레사 일행이었지만 지배의 율자 코어가 행방불명되고 2개월 동안 전 세계의 붕괴 관련 사고는 단 3건. 그야말로 평화로운 2개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모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중 これは天命が全世界向けに放送したニュース動画なんだが、テレサさんにも見てもらう必要があると思うんだ。全世界の皆さんごきげんよう。天命組織の主教オットー・アポカリプスだ。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비밀로 했던 붕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오토. 붕괴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붕괴로 인류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며 지난 2개월간의 평화로웠던 시간은 붕괴가 사라지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以上、このオットー・アポカリプスは本日をもって天命主教の座を退き、組織を抜けさせてもらう。僕の後継者であり極東支部のリーダーでもあるテレサ・アポカリプスは近々主教として天命を率いることになる。 갑작스러운 오토의 발언으로 당황하던 가운데 1000명으로부터 지배의 율자 코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서 테레사 일행은 바로 9000명 본부로 향하죠. 그곳에는 듀란달이 테레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듀란달은 지배의 율자 코어에 대한 정보가 근처에서 발견된 시공간 투사, 과거의 한 모습이 이곳에 투사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僕たちのいる現実では時空を曲げるには相当な質量やエネルギーが必要になる。最悪な推測だが、長空死に続いてもう一度ここで虚数侵入が起きると考えられる。 1000명이 발견한 정보가 또 다른 붕괴 재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라진 코어를 찾을 수 있는 큰 증거이기도 했죠. とにかくもし時空投影が事実なら僕たちは
オットー司教からとんだ厄介事を押し付けら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そう第二次崩壊のように。 이후 테레사와 테슬라는 듀란달의 안내에 따라 시공간 투사가 관측된 곳으로 향하던 중 어떤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これは一体何なんだ。 그리고 세 사람이 향한 곳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15세기에서 온 오토라고 주장하는 남성. しかし僕にとってもそれは一瞬の出来事だ。大きな戦いが終わって戦場が異様だと感じたら周りの人々が消えていたのだから。 이후 오토를 원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한 검사로 오토의 몸에 지배 율자의 능력, 꼭두각시실이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 모습으로 코어를 찾을 수 있는 데다 과거의 오토도 돌아갈 수 있다는 테슬라. 이 소식을 아인슈타인 일행에게도 전달해주자 이미 그곳에 도착한 1000명의 기술자 나가미치에 의해 대략적인 상황 파악은 끝난 상태였고 키아나를 포함한 탐사대가 조직됐는데 그러던 중 나가미치가 이상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토가 사직하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난과 동시에 앞으로 오토의 행보가 자신들과 겹칠 일이 없다는 것. 結論から話すわ。オットーさんはこの間の実験で過去に戻る方法を見つけたと私はそう信じてる。 오토는 지금까지의 실험으로 양자의 바다와 허수의 나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세계 밖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そこでは時間の反転は自由で他の空間や次元と何の違いもないの。 지금의 세상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각 세계마다 시간의 제약과 에너지는 다르기에 시간이란 그저 앞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단 한 존재만이 원하는 시간의 제약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세계라는 가지와 나뭇잎을 만든 허수의 나무라는 것. 즉 오토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허수의 나무에서 찾았다는 말이었죠. 이후 다시 코어를 찾기 위해 움직이던 중 오토의 개인 비서 엠버로부터 오토의 말을 전달받습니다. 司教様とリタ様が聖537教会堂で支配の律者コアの場所を発見しました。 지금까지 조사로도 찾지 못했던 코어를 갑자기 찾아냈다는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지만 또 다른 오토가 코어를 찾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키아나를 제외하고 전달받은 장소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999개로 나눠진 율자의 코어가 있었죠. そろそろ時間だリタ。実験道具を回収しよ 오토의 말과 동시에 허공을 가르는 리타의 낫. 何をしているんです。落ち着いてください、デュランダル様。彼は大主教様のもう一つの玉鋼の体に過ぎません。う。その通りだ。これが僕の言った手間を省く方法さ。 2개월 전 키아나가 지배 율자를 쓰러뜨렸을 당시 제2 신의 열쇠의 힘으로 지배극장에 진입했던 오토. 그곳에서 999개의 코어를 손에 넣었지만 단 한 개만이 차원의 틈새로 숨어버리자 지배 율자의 특성을 고려해 미끼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카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자신이었죠. 하지만 그 미끼 또한 자신의 진정 오토라고 믿는 하나의 인간과 같았기에 또 다른 자신을 가볍게 이용하고 죽여버린 오토를 좋게 바라볼 수 없었던 테레사 일행. 過去の僕は確かにやむを得ず君や君の部下にひどいことをした。だけどテレサよ、気づいていないのかい？そういう嫌なことは全部過ぎたことだろう？ 1000개로 나눠줬던 율자의 코어를 테레사에게 넘겨주더니 자신이 찾아낸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오토가 떠난 직후 오토의 속내를 알기 위해 리타에게 질문하자 그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 유일한 방법을 터득했다고 말해주는데 코어를 찾는 데 도움을 준 것과 마지막 여정 둘 사이의 관계성을 찾으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 코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테슬라와 아인슈타인은 코어 속 지배 율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키아나와 보르니아의 힘으로 율자 코어를 공격하는 율자 충돌 시험이 시작됩니다. 코르스텐 마을의 교량 위에서 시작된 실험은 두 사람의 분기 에너지가 코어로 향하고 생각보다 순탄하게 코어에 빛이 돌아오면서 종료되는데 실험 종료와 함께 오토에게서 연락이 걸려옵니다. 오토는 듀란달과 리타에게 마지막 도움 요청과 곧 여정을 떠나기에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며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건네지만 그 사과를 받아줄 만큼 사람들의 분노는 작지 않았죠. 他に話すべきことがあるとでも？別の例を挙げよう。今の K423 は僕の謝罪を欲すると思うのかい？君たちは完璧なヒーローさ。いちいちケチくさい話はしないだろう？ 뻔뻔할 정도로 일방적인 말을 건네던 오토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며 통신을 끊게 되죠. 오토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과 사람들의 화를 부추기는 듯한 말, 잃어버린 카렌을 되찾으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를 더 해보려 하지도 않고 여정을 떠나버린다는 선택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후 오토의 부탁을 위해 듀란달과 리타가 약속 장소에 향하던 도중 또 다른 에스크 발키리 중 한 명, 이소상. 그녀는 오토의 계획을 알고 있는 한 명으로서 오토와 카렌의 관계가 우정을 넘어 보는 사람마저 힘들 만큼 그리워하고 있다며 카렌을 부활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진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소상이 안 보였던 이유, 기쁨 잠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あんたたちも知ってると思うけど500年前の事故で私は重傷を負ったの。だから羅刹人主教は私を治す方法を見つけるまで私を真相究明に入らせたの。他のことはさておきこの件については彼は紛れもなく私の命の恩人だから。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오토를 막을 생각이 없다. 또한 오토를 막으려는 너희도 막을 생각이 없지만 약속을 지켰기에 단 한 번만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다면 공간의 율자로 인한 붕괴처럼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듀란달은 오토를 도와줘선 안 된다고 말해보지만 자신을 막지 않는다면 자신도 막아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소상. 결국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토의 홀로그램과 마주하는데 듀란달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다른 세계로 가는데 필요한 대가는 무엇이냐고. 確かに僕はこの世界を出ていくが厳密に言うと僕は別の世界に行くわけではないんだ。僕の終点は世界の向こう側だ。それは世界と世界の境にあって時間を再定義する場所だ。 시간과 허수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오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차원을 넘어 무한히 뻗어있는 나무, 허수의 나무. 허수의 나무는 대립 중인 양자의 바다 반대로 뻗어나가며 나무가 뻗어가는 방향대로 시간이 흐르기에 그 시간의 방향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하지만 僕たちが今時間の流れを感知できているのは僕たちと虚数の木の成長が一致している状態だからだ。逆に言えばもし虚数の木の成長点を500年前に戻すことができるのなら500年前の世界は僕たちがいる今をすでに歴史となった未来を捨てることができる。それ自身の時間を原点にして新しい基準から始まり再進化するんだ。 그저 시간만이 5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정체모를 이야기. 그리고 그 대가는 너희들이 치르지 않을 거라며 허수의 나무를 정밀조작하기 위해 테레사를 포함한 모두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그 사이 율자 충돌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분석 중인 두 사람은 코어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죠. 그건 바로 지배의 율자의 힘이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는 것. 僕たちが支配の律者のコアに実験を行う前から別次元への重力崩壊がすでに発生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つまり誰かが支配の律者の力に人為的に干渉もしくは利用してそれを別次元でのみ有効になるようにしたんだ。 누군가 이미 율자의 힘을 사용했다는 결론.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단 한 명밖에 없었죠. 지배의 율자의 힘으로 조종하는 100명의 클론. 그 클론들이 테레사의 일행을 막아선다는 걸 알게 되자 분명히 무언가 꾸미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던 순간 오토의 통신으로 최종 계획에 대해 알게 됩니다. 僕は時間の枝からこの500年の歴史を抹消し世界をカレン・カスラナがまだ生きていた頃の状態に戻す。 카렌이 살아있는 날까지 500년 전으로 돌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붕괴와 맞설 수 있는 시간 500년을 주겠다는 것. 그 대신 코르스텐 마을 주변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답하죠. 그리고 남은 12시간 동안 자신을 막아보라는 오토. 이후 브로냐 일행과 키아나와 후카, 아인슈타인과 테슬라, 이하 셋으로 나뉘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12시간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막아서는 리타와 전력으로 맞서는 브로냐, 오토의 은혜를 갚으려는 제자의 사손 이수상과 지난 500년의 과거를 지키려는 스승 후카. 그 사이 오토가 있을 교회를 향한 키아나는 그가 들고 있는 익숙한 무기를 보게 되죠. 잠시 시간을 돌려 키아나가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을 무렵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던 오토. 어린 시절 몸이 약한 대신 만드는 걸 좋아했던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러던 어느 날 今すごく飛んだわね。 담장 위로 뛰어든 한 소녀. これってあなたのものなの？僕が作ったものだよ。すごい。きっと将来は大発明家になれるわ。 자신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은 가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향한 칭찬과 기대감을 품은 소녀의 모습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오토. 私カレンカスラナよ。あなたは？オットアポカリプス。じゃあお友達になってくれる？もちろんだよ。 첫 친구가 되었던 그날부터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간 카렌. 하지만 세상의 부조리 앞에 오토는 그저 무력할 뿐이었고 결국 카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과거로 떠오르던 오토의 앞에 나가미치에게 전모를 들은 듀란달이 나타나고 듀란달은 오토에게 다시 대가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오토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인류였죠. カロスタン以外のこの500年の間に誕生破滅したものは時間の流れの中で存在しないものとなる。これがやり直すための代価だ。 그리고 그 인류와 뒤바꿔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언급하죠. その名前を知っているだろう。カレン・カスラナ。やっと彼女の話をしてくださる気になったのですね、主教様。ああ、散々遠回りをしてやっと全ての始まりに戻ったんだ。カレン・カスラナは僕たちが知っているように死ぬべきではなかった。これは僕一人の過ちではなく人類全体の過ちなんだ。 소중했던 카렌을 위해 일찍이 나왔던 약속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오토. 악의 집합체인 자신을 죽여야만 이 일이 멈출 수 있다고 하지만 듀란달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그가 진정한 목적이 있을 거라 믿고 그걸 알기 전에는 해칠 수 없다고 하죠. しかし僕は思わない。今の君はただこう考えればいい。
僕を止めなければ僕は必ずこの世界の人々を殺すのだと 시작되고만 두 사람의 싸움. 결국 듀란다를 오토를 제압하고 모든 생각을 털어놓으라 하며 설득하지만 오토는 자신을 죽일 생각으로 싸워야 했다며 듀란다를 강제 이동시킨 오토. 그렇게 홀로 남겨진 베가 흑연을 집어들자 마침 두 번째 손님 키아나가 나타납니다. 지금 있는 교회가 세계 변화의 기점이 될 거라며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는 오토. 하지만 키아나가 그 말에 들어줄 리가 없었기에 다시 싸움이 시작되지만 싸움은 이제 질렸다며 신의 권능을 얻기 위해 교회로 들어서고 키아나는 오토를 막으려 해보지만 퍼져나온 장막과 함께 사라지는 키아나의 신념. 율자의 힘은 그대로였지만 무기만이 사라지는 기묘한 상황. 동시에 키아나가 느끼기 시작한 위화감의 정체는 제약의 힘이었죠. 키아나는 오토와 장막에 대해 보고하자 그 설명을 들은 테레사는 율자의 능력을 소모시키고 억제하는 힘, 제약의 율자의 힘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장막의 힘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자 동료들의 힘을 모은 브로네가 이체 율자의 전력을 사용한 결과 장막 파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흉측해 보이는 톱니바퀴, 신은 결계가 교회를 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테레사가 톱니바퀴를 향해 날아가고 자신의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대가로 힘을 개방하게 되죠. 制約の十字架大霊定格出力心音結界抵抗展開 덕분에 제약의 힘을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모든 힘을 잃고 추락하고 마는 테레사.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던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그 빛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테레사에게는 한 명뿐이었죠. セシリアすみません少し遅れましたテレサさん 허수공간으로 사라졌던 듀란달의 등장. 동시에 백악흑인의 힘으로 무력화된 동료들을 치료하고 또다시 홀로 오토에게 향하라 하자 待ってデュランダル黙って帰ってきたと思ったらまた誰にも言わずにオットーと戦うつもり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키와나와 함께 오토가 향했던 교회를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どういうこと何もないのいいえあそこを見てくださいあれは現実の中にあった虚数空間の隙間 오토가 남긴 것은 확실했지만 지금 이들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비좁았기에 신념의 힘으로 그 길을 만들려 하지만 제약의 힘에서 아직 다 회복되지 못했던 키아나. 그때 頑張ってキアナちゃんあと少しで私が力になれるわあんたはメイ先輩 어디선가 들려온 메이의 목소리. 지금까지 그녀와 관련된 추억들을 지나 끝에 도착하자 律者コアの深部私たちの精神が互いに通じ合う場所よ私夢を見てるのかなそうだと言っても信じてくれないでしょ 메이가 그곳에 있었죠. 이미 오토와의 결전을 알고 있었던 메이는 키아나를 도운 여러 동료들이 이어 이번에는 자신이 도우려 하죠. 征服の雷私の力を受け取って同じことが何度あってもキアナちゃんの失った武器は私が作り直す 메이의 힘을 건네받은 키아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음 직접 만날 때로 미루고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負けないでキアナちゃんもちろんだよメイ先輩がいてくれれば100人力だもんそうねならちゃんと感じてこの100人分の力を今だ一刀両断 메이의 도움으로 도착한 틈새에 넘어 あれは虚無の種待ちたまえここの主として君たちをもてなそうではないか 두 사람이 이곳으로 향하는 사이 이미 거짓 신의 힘을 얻고만 오토는 허수의 힘으로 두 사람을 대적하고 끈질기게 맞서나간 두 사람은 허수의 나무에게서 무한의 힘을 받던 오토를 상대로 あんたの力をあんたと一緒に葬るママパパ姫子先生委員長テレサこれはみんなの分だ 결국 오토를 멈춘 데 성공하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잔년과도 같은 형태로 마지막 말을 전하는 오토. 그런 오토에게 듀란달이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묻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대립하면서 필요하게 되고 싶었지만 듀란달과 같이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로 인해 그 목표는 실패하고 말았다며 자신과 허세의 힘을 이겨낸 키아나 일행에게서 붕괴에 승리할 가능성을 보아 만족스럽다는 오토. 또한 자신이 잃어버렸던 한 가지 가능성, 세계를 재구성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つまり
500年前の世界を再構築するために、あなたは現実を離れ、虚数空間の一部、虚数の木の奴隷になる必要があって、あの世界を、あの人の運命を変えるために、あなたはまた虚数の木に追放される必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たとえあなたが死んで存在自体が消えたとしても。当然だ。今の方が誰もが喜ぶハッピーエンドだと思わないかい？僕と彼女だけの奇跡を見届ける機会をくれた君たちに礼を言おう。 테레사를 향한 사과와 함께 마지막 여정에 나서는 오토. 전쟁으로 잃은 자신의 누이와 모든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과거의 자신, 죽음이 있어도 서로의 감정이 영원하다는 기적을 믿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로 돌아올 카렌을 위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으나 세상은 생각보다 밝지 않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뿐. 오토가 깨달은 떠나간 사람을 되돌릴 방법은 시간을 거슬러 그 사람의 앞날에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대가란 다른 한 명의 완전한 소멸이었죠. 僕は友人を愚弄し、家族を愚弄し、世界とその上にある規則を愚弄した。それは全部唯一で本物の君に2回目の命を与えるためだった。ただいま、カレン。世界は混沌としている。それは不公平で不合理だ。英雄は迫害され、悪は力を増す。醜いものばかりで美しいものなどない。世界の悪意は悪人が断ち切ろう。카렌이 떠나간 순간을 떠올리며 허수의 나무를 향하는 오토. 그런 오토의 앞을 막아서는 그와 같은 인형들.これは彼女と明日までの距離、そして彼女に対する世界の逆襲だ。しかし彼女の信者は決して諦めない。카렌으로 향한 길, 세상의 악의들을 헤쳐나가던 그의 앞에 과거 카렌이 마주한 것과 같은 거대한 분기소가 나타나죠. And it penetrate my heart like a spear. If there's a way 人の魂が消えれば復活することはできない。世界は
意識が新しい容器へと入ることを許すが、容器が消えた意識を集めることは許さない。たった一人の彼女を救いたいなら、過去で新たな可能性を作るしかないんだ。これは別の未来、そして彼女の時空だ。 허세의 나무로부터 얻어낸 세계 재구성의 힘, 그 힘으로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 속에서 카렌이 위험에 처한 순간カレン、生きるんだ。 자신의 존재를 대가로 드디어 카렌을 구해내면서 마음만 남아버린 채로 마지막 말을 남기죠. 心配ない。今回全ては君のために変わる。遠い昔に君がある少年を変えたように、人に愛されない彼は壁を乗り越えた君に出会った。情熱的な君は彼に挨拶をして一緒に遊ぼうと誘った。その瞬間、その少年は一生分の救いを得たのだ。もう永遠のお別れよ、私の大発明家。 오토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뒤를 이어 주교가 된 테레사. 오토가 퇴임한 장소였던 코로스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마을로서 재기능하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녀에게는 아직까지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었죠. 요르문간드는 왜 오토를 막지 않았는가. ケビンは戦闘が始まる前からおじい様と接触していたみたいだけど、ヨルムンガンドは私たちに干渉せず、おじい様の計画も止めなかった。彼ららしくないわ。もしかしたらヨルムンガンド、いやケビンは何かを待っ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 어느 순간부터 세계에 대한 관심을 멈춘 케빈. 이런 케빈의 의도가 앞으로 어떤 상황과 직면하게 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순백이의 어느 허무 공간, 키아나와 이야기했던 장소에서 아직 남아있던 메이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 ここに来ればまたあなたに会えるって思ってたわ。キアナちゃんは現実に戻った。私にできることも終わった。だから今はあなたの話をしましょう。 오토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알 수 없는 존재. 메이는 그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例えばあなたは一体誰なの？ 여기서 잠시 시간을 돌려 그동안의 메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히메코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모두가 떠난 묘 앞에서 명복을 빌던 메이는 이후 케빈을 만나러 가고, 이전 지배율자와의 싸움에서 붕괴의 신이라고 추정되는 존재가 무언가를 자신에게 주입하려 했다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今の世代の人たちに教えていない秘密はあとどれだけあるの？いいだろう。今の君にならその資格がある。 케빈을 따라 어두운 길을 걸어간 끝에 메이는 한 여성과 마주합니다. ケビン？ケビン？あなたって本当に人に迷惑をかけるのが好きね。 처음 보는 김현 장소에 도착한 메이와 메이를 맞이하는 여성 엘리시아. 그녀는 메이를 후계자라고 부르며 이 장소를 옛 문명의 기술로 태어난 13명의 융합전사, 불을 쫓는 13인의 영웅들의 데이터들이 찾아온 자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주는 과거의 낙원이라고 알려줍니다. 이후 메이는 각 영웅들과 만나 과거의 낙원을 살피던 중 이상한 예언을 듣게 되죠. 자신이 낙원의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확신했기에 엘리시아의 기억으로 복원된 비밀들이 담긴 장소 영혼의 낙원에 도착하면서 엘리시아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高潔で純真な魂。ようやくここに来たのね。ではもう一度自己紹介をするわ。火を追うが第2位、シンガのエリシア。もう一つの肩書きはすでに分かってるのよね。
けど本当の意味で第13律者の前に来た時ねえ気分はどう？ 엘리시아의 도움으로 제13율자의 진실과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던 중 낙원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すまない。来訪者。エリシアは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たようだ。スーの話はいつも分かりにくいわよね。私が訳してあげましょう。あなたが探してるあの女は死んだわ。 갑작스러운 엘리시아의 실종을 시작으로 낙원의 영웅들이 삭제되어가고 배신자에 대한 의혹까지 생기고 마는데 그때 엘리시아와 같은 모습의 누군가가 나타나죠. まだ生きてたの？それなら私はこう言うべきよね。ねえ気分はどう？私はね、生と死の隙間に誕生した律者。情報とデータによって生きてて実体を媒介にしそれを頼りにして存在するの。あなた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言葉を借りると神職の律者。これが私の名前よ。 지금까지 영웅들이 사라진 이유 현 문명이 제12율자 외부로부터 격리된 나원에서 갑작스러운 율자의 등장 그 이유는 楽園にある絶対的に安全な場所。要するに楽園にありながらも楽園に属さないところ。つまり来訪者、君の思考だ。 명확한 숙주 없이 바이러스로 존재하던 이 율자는 메이와 분기의 신으로 추정되는 존재의 만남으로 메이의 사고 속으로 숨어들어왔고 그 결과 나원까지 들어오게 된 것. 율자는 메이 속에 숨어 때려노리다 데이터를 침식, 모방하는 능력으로 데이터로 이루어진 낙원을 마음대로 통제했고 자신을 없앨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낙원 자체를 삭제하는 대케빈 무장 666호의 통제권을 뺏기 위해 그 통제권을 가진 엘리시아를 시작으로 영웅들을 하나씩 삭제해나갑니다. 하지만 엘리시아를 부활시키기 위해 남은 영웅들의 데이터, 목숨을 담보로 한 연기로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 사이 엘리시아를 부활시키려던 메이는 살아남은 마지막 영웅 에덴으로부터 제13율자의 비밀을 듣게 되죠. 火を追う英傑第2位神我の命を持つエリシア。あらゆる人たちを愛するその少女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律者だったの。 비밀과 함께 다른 영웅들의 희생으로 엘리시아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냈는데 성공하고 메이 눈앞에 펼쳐진 종착점 엘리시아에게 향하는 길에서 그녀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옛 문명 볼고인에서 자란 이름 없는 한 소녀. 그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싶던 어느 날 첫 선물로 한 동화를 선물받게 됩니다. 그 동화의 내용이란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낙원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낙원을 발견하지 못했고 楽園が存在しないのなら自分で作るまでだ。 포기하지 않은 주인공의 곁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낙원에 도착했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보던 소녀는 낙원의 이름에서 자신의 운명을 본 듯 크게 놀라죠. 無花の楽園、とこしえの楽園。名前私の名前はエリシア。 이후 자신의 엘리시아라고 이름 지은 소녀는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을 보며 볼곤 밖의 세상이 크다는 걸 깨닫고 어린 나이에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을 아름답다 느낍니다. 이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호의와 격려를 받거나 악의와 배신을 당하면서 동화처럼 낙원은 존재하지 않다는 걸 깨닫죠. 絵本に書いてある通り楽園はやっぱり存在しないのね。それなら楽園が存在しないなら私が作るまでよ。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불을 쫓는 나방의 일원이 된 엘리시아. 그곳에서 추후 영웅이 된 동료들을 만나죠.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동료들에게 편견 없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던 엘리시아. 그리고 그녀의 입안으로 한 단체가 결성됩니다. 私が作ろうとしてるのはヒーローの組織であり人類最後の防衛戦でもあるの。火を追う13英傑。 자신이 원하는 낙원을 향해 가던 그녀였지만 어느 날 자신이 인간을 증오하는 존재 율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의심하게 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그 사실만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결과 자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죠. 人の外見と人の品性を持つ。人と同じように息をして人と同じように生きている。時に喜び、時に悲しみ、時に落ち込み、時に元気になる。昨日との別れは寂しいけど、それよりも未来を選ぶ。だったら、私の名前は
人の律者と言うべきかしら。 제13율자의 또 다른 이름, 인간성을 가진 율자, 인간의 율자. 이유, 인간을 위한 일을 하기로 한 그녀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연애를 준비하게 되죠. もし全ての律者に人間性を取り戻せる可能性があったら、律者になることが死別と同義でなくなれば、人々は二度とこんな難しい選択に直面しなくて済む。人類は希望を手にする機会を得られる。 이 연애에 숨겨진 뜻이란 제13율자 엘리시아를 토벌하고 후대에 인격을 가진 율자가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것. 붕괴 의지가 만들어낸 붕괴는 문명이 생겨난과 동시에 작용하는 현상과도 같았지만 최초의 율자가 인간성을 가진 율자가 되어 그 인간성을 붕괴 의지로 돌려보내 인간성을 가진 율자가 생겨나게 하는 것. 즉 메이를 후기자라고 칭하고 반가워한 이유도, 키아나와 메이 같은 율자가 탄생한 이유도 엘리시아가 남긴 인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이가 알고자 한 붕괴의 비밀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연애 당일 12명의 동료가 아닌 4명의 동료 앞에서 엘리시아가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걸 안 메이는 이번에는 자신의 기억을 사용해 모든 영웅들이 모인 완벽한 연애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あら、結局見つかっちゃったのね。待ちくたびれたわよ。久々の再会だからきちんと挨拶しましょう。はーい、私に会いたくなった？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한 엘리시아. 이후 연애 때 찾아온 4명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하죠. 最後にパーティーに来たのはクールに見えて実は熱い男の子。だから私はこうして彼に手を伸ばしたの。今私がメインにしてるようにね。私と最後のダンスをしてくれない？ 연애에 모인 모두를 위해 춤을 추는 두 사람. 하지만 엘리시아의 힘 앞에 메이가 밀리자 메이에게 힘을 나눠주는 12명의 영웅들. なら私もその期待に応えないと。じゃあ私がメイの姉ちゃんを手伝おう。パルド？空夢無常、私の幸運を半分分けてあげる。 그리고 두 사람의 무도회는 끝을 맞이하죠. 그렇게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엘리시아는 연애에서의 일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박과도 같았지만 인간이 가진 무언가를 바꾸는 힘을 믿었다고 말하자 信じたいと思う人には何かを変える力がある。そして今メイ、私はようやく答えが分かったわ。私は雷の律者。それ以前にライデン・メイよ。ここにいる私が一つの証明、最高の証明になる。今さらこんなことを言うなんて少し遅すぎるけど、ありがとうエリシア。すべての始まりに私たちに運命を変えるチャンスをくれてありがとう。 엘리시아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메이. 두 사람은 이별 전 마지막 롤러코스터에서 엘리시아가 메이를 내보낸 뒤 자신을 기다리는 12명과 함께 침식의 율자와 대면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웅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지며 과거의 낙원으로서의 졸업을 선언받습니다. 幾千万の奇跡が混じり合い巡り合い、ここから花が一斉に咲く奇跡が生まれる。それが美しいとこしえ、私の信じる真が、それが古の楽園、火を追う13英傑の物語。これで私たちの物語は終わり。ここからはあなたの物語よ。ありがとう。私は決して忘れない。さよなら、火を追う13英傑。さよならエレシア。 다시 돌아온 익숙한 공간. 그 길의 끝에는 케빈이 서 있었죠. 메이는 그에게 곧 사라질 동료를 보러 가지 않냐고 묻자 그 나름대로 동료들과 작별 중이었던 케빈. 사실 케빈은 붕괴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메이를 낙원으로 보낸 것이 아닌 엘리시아가 남긴 인간성을 이어받은 메이를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이유는 메이를 요르문간도로 데려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ならこうしよう。ライデン・メイ、孫子としてヨルムンガンドを去ることを認めよう。 메이가 요르문간도를 떠났을 무렵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서 눈을 뜬 키아나.
早く起きてください、キアナ。私はどこにいるの？ 방금 전까지 천명본부에 있던 그녀였지만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겪으며 환상이나 내면의 세계를 숱하게 봐왔던 키아나였기에 그러려니 싶던 순간 まずい、やっぱりうまく使えません。ブローニャ？ 근처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머지않아 본인까지 만날 수 있었고 브루냐에게서 이곳이 양자의 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양자의 그림자들이 공격하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림자들을 해치운 두 사람은 깨져버린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너머도 역시 양자의 바다이긴 마찬가지. 그리고 도착한 공간에는 이미 누군가 전투를 끝낸 것처럼 머리카락을 흩날릴 만큼 전기장이 남아있었고 그 흔적에서 키아나는 단 한 명만을 떠올릴 수 있었죠. 次は直接会えるんだよね。あれほど意味のない犠牲を出してようやく奴らが私が手も足も出ないような存在を召喚したのかと思ったら確かに手も足も出ない相手だったわね。まさか約束がこんな形で実現するなんて。メイ先輩、本当にメイ先輩だ。ええ、私よ、キアナちゃん。 방금 전 그림자들이 공간 너머 메이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찾으러 가려던 부르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다른 공간에 있던 율자들을 일부러 한자리에 모은 듯한 기분. 그때 메이는 자신이 요르문간들을 나왔다는 것과 케빈의 성은 계획이 성공 직전이라는 것. おそらく私たちの現状は彼らの幹部ウサギと関係があるはずよ。 세 사람은 공간 허점을 이용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달이었죠. 또한 그곳에는 행방불명이었던 의식의 율자와 과거 불을 쫓는 나방의 일원 메이 박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박사는 키아나 일행이 찾아온 길이 자신이 있는 거품우주가 언제 파괴될지 모르기에 양자의 바다에 거품우주를 연결시킨 과정 중에 하나라며 세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하려 하자 부르냐는 메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죠. しかしブローニャたちがあなたを信用できない原因はその取引にあります。先ほどの話によると自分が世界の泡にいると気づいたあなたは固有世界の火を追う蛾の後継者、つまりヨルムンガンドが出した条件を飲みました。世界の泡を保管してもらう代わりにそれを道具として使わせたのです。 이 어려운 제안을 받은 거냐 묻자 박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거품우주를 유지시킬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답합니다. 이후 세 사람은 박사를 믿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하죠. 히트가 있길래 計画の中心となる方針はとても簡単よ。その後何があったとしてもあなたたちの最優先事項は固有世界に戻ること。そして私はこの世界の泡を存続させる方法を見つけるの。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뤄낼 방법은 지금 있는 거품우주를 허수의 끝에 다시 연결해 이곳을 진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후 계획을 위해 키아나와 의식의 율자를 데리고 간 박사는 프로메테우스 17호를 찾기 위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세 사람이 향한 곳에 나타난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이었죠. 거품우주를 허수의 끝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허수의 끝과 연결을 유지한 허수 신해라는 존재를 깨워 그 존재를 파괴함과 동시에 연결을 유지하면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프로메테우스. 다른 두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키아나. 그리고 메이 박사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며 이후 세 사람은 박사를 만나 의문의 담을 듣게 되죠. 박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던 사소한 문제, 연결함과 동시에 박사와 프로메테우스가 사라진다는 것. 박사는 성은 계획을 막으려는 키아나 일행이 이런 사실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랬죠. 이후 키아나는 성은 계획에 의해 억제된 율자의 힘, 정신 족쇄를 풀기 위해 다른 율자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박사의 말에 따라 메이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사고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장소들을 돌아본 뒤 둘 앞에 나타난 허수신의 허무주의를 물리친 결과 정신 족쇄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박사와의 작별을 마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던 그때 박사는 메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成婚計画の本質は世界の編纂。このことさえ覚えておけばいずれは律書の力でそれを変える方法を見つけられる。そして新たな起源に時代の火種を灯してちょうだい。それが人の律者であるあなたたちの責任。 그렇게 키아나 일행은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듀란달과 동료들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만난 동료들의 재회를 기뻐하면서도 케빈에 대한 불안감을 떠올리던 사이 갑자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는 의식의 율자. 僕年次ってば一体どれだけ私に迷惑をかければ気が済むわけ？ 욕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자 어디 가냐는 물음에 어차피 따라오지 못할 거라며 사라지고 동시에 키아나 일행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ケビン、彼がこの通路の先にいるわ。それに委員長。 곧 세 사람은 의식의 율자가 향한 곳이 후카와 케빈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죠. 후카를 구하기 위해 아래로 향하려던 키아나 일행.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엘리베이터 하나뿐이었고 그 엘리베이터를 확인한 브루니아의 대답은 このエレベーターは紛れもなく罠です。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는 데다가 케빈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다는 결론에 그녀들은 강행 돌파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최신보를 향하는 엘리베이터 머지않아 멈춰서더니 마치 키아나 일행을 시험하는 듯한 새로운 공간 미궁과도 같은 장소를 헤쳐나가기 시작하지만 가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출구를 향할수록 확장되는 미궁이라는 것에 닫혀 이후 율자와 성은각성자에 대한 의문을 느낀 듀란달의 제안으로 두 팀으로 나눠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졌을 때 연락을 시도하자 키아나와의 연락이 끊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슈레딩거는 성은각성자와 율자가 서로 상극인 존재로서 듀란달이 떠남과 동시에 키아나 일행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즉 공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부여하는 율자와 성은각성자 중 율자의 힘이 성은각성자인 두 사람의 힘을 뛰어넘어 이 공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결과 끝없이 확장되는 미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후 두 사람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한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先に言っておくけど、これから私たちがしようとしてることを聞いたら、あんたたちは絶対びっくりするよ。私たちはこの足で地球に戻ることにしたんだ。 성은각성자인 두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넓히며 공간의 율자의 능력을 통해 현실의 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결국 두 팀은 최종 목표인 지구에서의 합류를 기약한 뒤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고 계획대로 현실로 돌아온 세 사람. 하지만 그 사이 후카와 의식의 율자의 반응은 사라져 있었고 다른 누군가가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やっと会えたわね。私の考えが正しければあなたが成婚計画を推し進めた張本人ウサギよね。その通りよ。私のヨルムンガンドでの幹部ネームはウサギ。担当するプロジェクトは成婚計画。そして名前はミステル・シャニアテ。 후카의 반응이 사라진 이유는 케빈이 그녀의 힘을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답해주는 레빗. 이어서 자신의 정체가 샤니아트 성원의 결정이자 성은 계획이 낳은 새로운 종 이데아라고 소개하죠. 레빗은 세 사람을 종원의 크리에이터라는 곳을 데려가고 이 장소가 과거 문명의 세대들이 사투를 벌인 곳이라며 붕괴를 일으켜온 진정한 정체 종원의 고치를 언급하죠. 5万年前に誰かさんが運命の糸を切っていなかったらこういう輪廻はまだまだ地球で発生し続けてたでしょうね。でも糸が切れたとしても人類が崩壊と共存できない限り虚数のエネルギーは終焉の繭に注入され続け新たな終焉の律者が生まれてくる。それならその終焉の繭とやらを壊せば。ヨルムンガンドもそうしたかったのよ。でもそれはできないわキアナ。だって終焉の繭を見たければあなた自身も終焉の力を持たないといけない。特にキアナ、あなたにとってはあなた自身が終焉の律者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のよ。 레빗은 케빈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을 거라고 말리는데 세 사람은 만류에 멈춰설 만큼 가벼운 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종원의 힘을 가진 케빈과 마주한 세 사람. 케빈은 소중한 전우의 후카를 잠시 다른 곳으로 보내두었다며 자신에게 결투를 걸었던 그녀처럼 세 사람을 막지 않겠다고 하죠. 하지만 あなたが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も分かってる。だからこれは決闘じゃなくて会話よ。 곧이어 브루냐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どんな代価を支払っても人類は必ず崩壊に打ち勝つ。その代価には人類自身も含まれているんですか。 브루냐의 물음에 대해 인류가 사라지더라도 문명은 계승된다는 케빈. たとえそれが今の人類を絶滅させ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も 키아나의 반박에 대해 어떤 종이든 멸종과 정체 중에 선택해야 하기에 인류도 예외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終焉が人類の運命を決めるときは理由すら必要としないんだ。 종원을 언급하던 케미나기에 메이는 그 종원이란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終焉は地球のものではない。それは運命を操る機関で何度も何度も人類の文明を輪廻させるんだ。その製造者が同類を持つために 종원의 약점을 파고들어 지배한 뒤 인류를 잠에 빠뜨리고 그 인류를 대신할 신문명 이데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은 계획이었죠. 하지만 인류를 전부 희생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이었기에 그것들이 붕괴로부터의 승리냐고 묻자 케빈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代価を支払って崩壊に勝つことこそが人類の課題だ。無論僕も人類だ。疑う余地はない。だからこそ期待しているんだ。君たちが全てを超えることを。 결국 시작되고만 종원의 힘을 다루는 케빈과의 싸움. 압도적인 힘을 상대로 전력으로 부딪히는 세 사람이었지만 위기에 처한 순간 사라졌던 후카가 나타나 케빈을 막아서고 세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런데 確かに予想外の結果だけど
ただ時間を先延ばしにしてもあなたたちの追い求める道にはならないでしょうね。どうして人類はいつもこんな風に悲しく無駄な苦労をしようとするのでしょう。けど今の結果はそう悪くない。孫子には少し申し訳ないけど、知り合ったばかりの友人には自分たちだけの時間が必要だって、そう思わない？あなたは。 잠시 뒤 この服、一体何があったんでしょう。 옛 문명 시절에 달 같은 장소에서 눈을 뜬 부르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되죠. 초대 이체유일자였던 남자 웰트 조이스. 세상을 떠난 그가 지나간 장소에는 균열이 나타났고, 부르냐가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하자 고아원에 가기 전에 어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때 키아나가 다가오면서 방금 부르냐가 본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에 더해 자신의 복장이 과거의 모습으로 변한 것과 어째서 주변이 5만 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레빗은 대체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가진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그러던 사이 다시 나타난 웰트 조이스와 기억의 균열. 이번에는 균열 속에서 메이가 나타났고, 메이 또한 균열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웰트 조이스의 기억을 보았다고 하죠. 이후 다른 기억의 균열 속에서 칼이라는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소녀 엠마 플랑크를 보게 되고, 엠마의 정체가 네긴트로피의 설립자 중 한 명이라는 부르냐, 기억 속의 인물 칼 구스타프의 기억까지 더해지자 이체유일자 코어가 성운 계획의 영향으로 인해 물리적인 분열이 이루어져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부르냐. 하지만 같은 율자인 키아나와 메이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キアナやメイ姉さんとは違い、ブローニャは羽化を経験した律者ではありません。 다른 율자와 같은 각성, 우화를 거치지 않은 이치의 율자 코어는 지금껏 전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치의 율자의 힘을 되찾는 방법이 레빗에게 맞서는 방법과 이어질 거라고 말하죠. 이후 현재 상황을 타파할 약점이 기억의 균열이라고 판단하고 그 속에서 부르냐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부르냐가 주체가 아닌, 이번에는 현실의 부르냐가 주체가 되어버리면서 いえ、違う。どうしてブローニャは記憶の中でこんな風に自然に思考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しょう。誰ですか？物語とはとても面白い表現ですね、ブローニャ在地区。何しろ人類の最も偉大な力は女子にありますから。 프로메테우스는 세 사람이 떠난 뒤 박사와 같이 있었던 거푸모조가 소멸했다는 소식과 레빗이 이치의 율자의 힘을 노리고 있다는 프로메테우스. 레빗의 공간을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주게 되고, 성은 계획의 영향으로 코어를 침투한 어떤 이물질을 찾아 균열 속으로 향한 결과 いや、私のせいじゃない。違うの。私は。 레빗의 약점이었던 그녀의 과거 속 모습. 레빗은 탄생과 동시에 재앙 발생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인류를 해치는 괴물로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긴 결과 스스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彼女は成婚計画の鍵というだけではなく、ある意味でその起源なんですか。つまり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하며 의외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치의 율자 코어와의 연결을 끊자 おかえりなさい、ブローニャ在地区。少なくともあなた自身は私を失望させなかったわ。 현실로 돌아온 부르냐의 눈앞에는 성은 계획의 일부가 되어 빛을 잃은 율자 코어를 보게 되죠. あなたは私が引き起こした災害を見た。過去の私は人々から見ればとても罪深い。それなら私は終焉を阻止するため成婚計画を唯一の正解にするわ。 붕괴 종결을 위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레빗. 부르냐는 레빗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치의 율자 코어를 구성하던 30만 명의 사상은 성은 계획의 일부가 되어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もちろん分かっています。でもそれは重要じゃありません。ブローニャに必要なのは一つの象徴だけです。力という面で成婚計画は断りの律者より上だと認めます。ですが忘れないでください。ブローニャも30万分の1です。エデンの星。 힘의 각성에 성공한 부르냐, 갇혀있던 다른 두 사람을 해방시키게 되면서 세 사람의 레빗과 대치하게 되지만 委員長。 케빈을 막아서 후카가 쓰러져 있었고, 부르냐는 두 사람에게 후카를 맡기고 혼자서 레빗을 상대하려 하고 그 모습을 가소롭다는 듯이 바라보는 레빗이었지만, 부르냐는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이치의 율자에게 1과 30만은 차이가 없다는 것. ベルト・ジョイス、ヨアヒム・ヨウ、ブローニャ在地区、それぞれが30万の1だけではありませんし、また一方では同じように30万人の全てです。
30만 명의 사상을 빼앗은 것은 그저 형태를 빼앗았을 뿐이라고 일갈하지만 레빗은 그런 율자의 힘에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どうやらあなたはまだ理解してないみたいですね。今あなたに挑もうとしているのは断りの律者ではなくブローニャ在地区です。 자신 있는 브루냐에게 진심을 부딪히는 레빗. 성공 계획 앞에서 이체의 율자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며 남은 힘마저 무력화 시킨 끝에 私が求めてるのは勝利だけ。あなたを傷つけるつもりはないの。あなたも全てをかける必要はないわ。現実をよく見なさい。これが無国の輪廻よ。そうですね。現実をよく見てください、ミステル。あなたが向き合っているのは真理の名です。 진리의 율자로 우아한 브루냐. 그런 브루냐의 앞에 초대 이체의 율자 웨이트 조이스가 나타납니다. すみません。明日へと向かうためにブローニャはあなたが残した過去を覆しました。ですが断りの律者としてブローニャは後悔していません。結局人類の真理は必ず変わる。これこそが人類の唯一不変の真理ですから。さようならベルト・ジョイスさん。あなたの伝承を背負うことができてブローニャはとても光栄です。 진리의 율자가 된 브루냐는 레빗으로부터 승리하고 이체의 율자는 무엇인지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레빗. 이제 세 사람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모습을 감춥니다. まず見ての通りケビンは月を離れました。本当の意味で挑んでくる相手に遭遇しなかった彼は計画の次の段階のために出発しました。もちろん彼が私たちを敵と認識するかどうかは私たち次第です。 후카는 케빈이 세 사람과 싸운 이유가 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었을 뿐 의식의 율자를 통해 지구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말하자 케빈의 의외성에 대해서 놀라는 키아나 일행. 그리고 그 돌아가는 방법이란 불을 쫓는 나방이 지구와 달을 오갔던 스타게이트를 이용하는 것. 잠시 후 해운성에 도착하는 키아나 일행. 우선 팀을 나눠 주변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やっぱりスーサナですね。ブローニャさん、ゼーレさん、夢の中じゃありませんよね。はあ、助けに来てくれたんですか？ 듀란달과 리타를 보자 하던 B급 발키리 수잔나. 그녀 또한 잠시 졸고 난 뒤에 이곳에서 깨어났다며 이곳의 통신장치가 모두 고장났다는 걸 알려주죠. 곧 브루냐의 힘으로 통신장치 수리에 성공한 뒤 달로 사전탐사를 떠난 테레사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키아나 일행이 겪었던 일들과 동시에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달로 율자들이 봉인되던 때 네긴트로피아 천명본부와 같은 곳이 집중적으로 침식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거점을 지정해 공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성 프레이아 학원으로 집결 결정됩니다. 이후 키아나 일행은 뒤따라온 듀란달과 함께 학원에 도착하지만 그동안 행방불명되었던 테레사가 나타나죠. 잠시 후 깨어난 테레사에게 어떤 부탁을 받게 됩니다. この近くにある空間の隙間がまだ消え去っていなかったら、その源を追跡して、そこにいる英雄とも言える男を助け出してほしいの。彼の名前はジークフリート・カスラナよ。 지금까지 실종되었던 키아나의 아버지 지크프리트에 대한 소식. 이번에는 지크프리트를 구출하고자 성은 공간으로 향하라 했지만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데 ではカスラナの聖魂空間と複雑な関わりを持った人間がさらに2人いたらどうでしょう。2人？そのうちの1人がテレサ主教、そして私が。 카스라나 가문이 아님에도 카스라나 성운을 가졌다는 듀란달이 알 수 없는 고백.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미루고 키아나와 듀란달이 흔적을 쫓아 지크프리트에게 향합니다. キアナさん、今です。わかった。パパ、はっ、この炎はパパが灯してくれたから。과거 K423으로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임에도 딸로서 받아들였던 지크프리트. 하지만 자신이 딸의 각성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에 스스로 키아나의 곁을 떠났던 그는 긴 세월이 지나 딸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キアナ。うん、助けに来たよ、パパ。
그런데 듀란달과의 만남에 뭔가 익숙함을 느끼는 지크프리트. 듀란달은 자신을 향한 지크프리트의 물음에 소중히 간직했던 한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 やっとお前の声が聞こえたあの時は大声で叫んでたな。デュランダル、ビアンカ、アタジナ、響きのいいかっこいい名前ばかりだ。 과거 키아나를 구하면서 잃고 말았던 또 다른 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 학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키아나와 듀란달. 키아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카스라나 유전자를 준 지크프리트의 딸이자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은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 보입니다. みんなが美しさを見せてくれて、今ここにある命を形作り、私に美しい世界を守るために戦うっていう心情を与えてくれた。そしてその原点こそが培養層に眠る遺伝子操作で作られた人間を妹として見てくれた私のお姉ちゃんなんだ。 숨겨왔던 듀란달의 과거에도 놀라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비슷했던 서로와 마주한 두 사람은 자매 사이로서 거듭나죠. 이후 듀란달이 각자의 일을 위해 천명본부로 돌아가고 키아나가 혼자 남아있던 순간 브루네와 제레가 다급하게 그녀를 찾아옵니다. キアナ、聖魂空間に入ってからここ30分の間、キアナはメイ姉さんを見ませんでしたか？ 오랜만에 찾은 놀이공원에서 휴가를 즐기던 세 사람. かわいい少女たち、さっきはどれで遊ぶっていう話をしていたわよね。でしょ？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가이드. 자신의 엘리시아라고 소개한 여성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묻기 시작하죠. エリシアの意味？エリシア。その名前どこかで聞いたことが。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끼는 메이. 이후 엘리시아가 소개해주는 어트랙션 사이에서 그 익숙함이 점점 커져나가며 마지막 게임 보물찾기에 도착하게 된 세 사람. 自力で頑張って探した方が面白いわよ。それに私はメイのことを信じてる。メイならきっと本当のお宝を見つけられるはずよ。 자신의 과거와 관련있는 물건들을 찾게 되면서 메이는 깨닫고 맙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된 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물찾기의 마지막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ゲームの終点はその起点である。螺旋と同じようにね。合理的でしょ？ビルビー、こんにちは。あらゆる刻印を受け継いだお嬢さん。お兄さんの可能性もあるのかな。 이전 과거의 낙원에서 만났던 13명의 영웅 중 한 명, 빌브이의 납치만이었죠. そしてもう一つ、つまり彼女に関する件なんだけど、やめておこう。やっぱり本当のバックドアでまた話すことにするよ。あまり期待しすぎないでね。 메이가 사라지고 30분이 흐른 직후 기다리고 있던 의식의 율자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메이는 자신을 찾던 두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꿈에서 본 빌브이의 나침반 비콘으로 성운기에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메이. 이후 비콘의 소식을 들은 네겐트로피아 1000명은 성운 계획을 막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1000명의 지구 탈환, 성운 계획으로 인한 지구의 재구축을 막고 정상화를 유지하는 계획, 네겐트로피의 종말 초월, 케빈이 가진 종원의 힘을 빼앗기 위해 인공적으로 종원의 율자를 만들어내는 계획, 그리고 메인의 비콘을 활용한 기원 탐사, 종말 초월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원의 율자를 만나는 것. 이 세 가지 계획으로 성운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인원들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키와나와 브루냐, 메이 세 사람은 성운 계획이 만들어낸 세계를 향하고 세 사람을 가로막는 존재들을 배제한 결과 비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일방통행이었죠. 메이는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며 고민 없이 그 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빌브이의 나침반이 가리킨 장소, 나침반에서 들려오는 빌브이의 음성. 古の楽園にいる君は別の形で願いを叶えた。私はこちら側の君にも寂しい思いをしてほしくないんだ。だからこのバックドアを通して世界に対する後継者の記憶を君と同期するようにしておくよ。これからは群星が輝くでしょう。私が今ここにいるから、これからは百花が咲くでしょう。私が離れていないから。 빌브이는 엘리시아를 위해 마지막 말을 남겼고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계승자를 골라 백도어를 빌렸다고 이야기하죠. 빌브이의 나침반이 가진 진정한 의미란 기원의 율자로서의 지름길이 아닌 엘리시아 자신이 떠난 뒤의 세계를 걱정하는 동료의 소망과 백도어를 통해 기원의 힘에 닿고자 했던 희망이었죠. 그때 메이를 막아서는 누군가, 성운계획의 파수꾼 그레이스 어펜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용납했을 거라며 아쉬워하는데 君たちには十分な自由を与えたというのになぜそんな風につけ上がるのだ。ええ、なぜでしょうね。旧友の思いを正しく理解できずに運に任せてバックドアを探して
局全てが徒労に終わった。どうして私はここにいるの？確かに私はそう考えていたわ。でも今あなたが答えを教えてくれた。今あなたは私を恐れている。そうでしょう。 결국 그레이 서펜트에게 대항하는 메이. 성은계획의 힘으로 침식된 공간에서 힘든 싸움이 이어나가지만 싸움 중 그레이 서펜트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違う。君じゃない。君たちじゃない。君だったのか。 메이에게 제압당한과 동시에 무언가에 버티기 힘든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잠시 후 그레이 서펜트는 스스로 붕괴된 듯한 모습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그때 메이는 익숙한 공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기어, 자신의 의지들과 마주하고 끝을 향할수록 자신을 짓누르는 무게감을 느끼고 이 무게감을 똑같이 느꼈을 누군가, 끝까지 세상과 인간을 사랑했던 엘리시아를 떠올린 메이. 善悪云々の前に自然の代弁者、信念の化身。だからこそ私たちは天と地の架け橋となり、現世と常世をつなぐことができる。天使がいなければ天使になればいい。楽園がなければ楽園を作ればいい。この世に二人目のあなたは存在しない。でも大丈夫だって、みんながあなたになるから。 엘리시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율자인 자신과 율자로서 아름다운 세계를 지키고 싶은 자신, 그 사이에서 메이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세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기원에 가까운 존재들이라는 걸. まさかここにたどり着ける人がいるなんて。じゃあ私もちゃんと挨拶した方がいいかしら。はーい、気分はどう？ 드디어 만나게 된 기원의 율자, 엘리시아.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닌 기원의 힘으로 메이의 마음속에 투영된 엘리시아였죠. つまりここは楽園でも聖魂空間でもなく、私自身の律者コア、私が体験した全てのことは起源の権能が私自身と融合する過程。 엘리시아는 메이가 찾은 정답에 5만 년간 잠들어 있던 기원의 힘을 언급합니다. ここは終焉の序幕、新世代の先触れ。あらゆるすでに語られた物語とまだ訪れぬ物語の起点、起源の地よ。 이후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이번에는 엘리시아가 메이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의 율자들과 그렇지 못했던 율자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메이는 엘리시아와 12명의 영웅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과 13명의 영웅들이 이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것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율자인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私は起源の律者になって私の果たすべき使命を果たすわ。あら、まさかメイ、まだ気づいてないの？気づいてないって何に？ここにたどり着いた時からメイは起源の律者なの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기원의 율자이기에 올 수 있었다는 엘리시아. 또한 빌브의 나침반이 자신을 깨운 것이 아닌 메이의 의지가 기원의 힘을 일깨운 거라고 이야기해주죠. ありがとう、メイ。私を見つけてくれて、そして最後の最後に本当の奇跡をくれてありがとう。 기원의 율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13명의 영웅으로부터의 축복을 내려주는 엘리시아. 今日の主役、準備はいいかしら？ええ。このステージを任せるわね。엘리시아의 마음을 계승한 기원의 율자로 다시 태어난 메이. 私で終わり。私で始まる。